소매의 원형 제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매는 보통 몸판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깨 진동선에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일반적으로 세틴 슬리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드랍 숄더에서 소매가 연결되기도 하고 또 몸판이 소매까지 팔까지 연결이 돼서 하나의 패턴으로 소매 형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소매의 형태는 이렇게 기본 원형에서 전개를 하면은 뭐든지 조금 더 수월하게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매 끝단은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소매에 끝에 커프가 달려있는 경우 셔츠나 블라우스에 있죠. 물론 요즘은 여성복에서는 재킷 같은 경우에도 많이 디테일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밴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원형 제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형 제도 하기 전에 우리가 소매 제도 설계를 할 때 조금 주의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몸판에 진동둘레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동둘레를 측정을 하는데 앞뒤판 따로따로, 그래서 뒷판 제도한 거, 이거는 지금 원형을 제도해 놨지만은 여러분들은 전개를 해서 소매 둘레 이렇게 꼭 반드시 몸판 진동 둘레 쪽에 기입을 해 놓는 게 좋아요. 보통 패턴 수치 이렇게 밖에다가 써 놓게 되면 나중에 패턴 잘라낼 건데 수치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을 할 거거나 다른 아이템으로 그 부분 디테일로 연결을 할 때 이런 수치를 보고 제도를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몸판에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모든 수치는 패턴 안쪽에 기입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측정 수치를 가지고 이제 소매를 제도를 하게 되는데, 소매를 제도하고 나면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소매가 훨씬 더 길게 나와요. 그러면 처음 제도한 분들은 당황을 하게 되죠. 같아야지 연결이 되는데 더 기니까. 그러니까 임의로 막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깎고 막 이 폭도 줄이고 길이 짧게 하려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팔 안 들어가죠. 그런데 길게 하는 게 맞아요. 1.5에서 2.5, 아이템에 따라서는 차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5.5까지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8에서 2.5 정도 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인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많은 분량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즈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너치점이 필요한 거예요. 몸판에 소매 연결이 없다면은 소매 연결 이런 너치 표시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책에서 4에서 5cm의 너치 표시 해놓으니까 해놓는 건데, 이유는 모르는 거죠. 소매가 없으면 이건 필요 없어요. 소매랑 연결하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그 위치 너치 표시를 했으면 그걸 이렇게 측정을 해서 소매 나중에 제도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거보다 한 1mm 정도 더 긴 위치에다가 너치 표시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봉지할 때 이거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앞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매 캡 쪽에 끝 쪽에 연결되죠. 그리고 이 공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나중에 더 잘게 나눠서 우리가 너치를 해놓으면 군주름이 없게 되거든요. 요거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요것도 머릿속에 한번 넣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패턴을 연결을 할 때 패턴에서 이미 옷 만들어 보지도 않고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연결 부위 만날 때 우리가 원형에서 어깨선 여기 직각으로 하라고 하는 얘기는, 소매를 연결을 했을 때 이 부위가 들뜨거나 그 다음에 겹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좋게 실루엣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패턴끼리 맞춰보고 아니면 여기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작업 없이 그냥 연결을 하기 때문에 패턴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제작이. 봉제를 못한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봉제가 미숙해도 이런 부위를 잘 측정해 놓으면 되고,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은 위치, 너치점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이 집 소매가
소매 부분의 진동 둘레가 더 길기 때문에 같은 위치를 맞추려고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매 제도할 때도 여기 소매 캡의 요 부위는 어느 정도는 수평을 이루어야지 각이 지지 않아야지 그 제작을 할 때 그 좋은 완성도 있는 옷을 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미 소매 제도를 할 때는 원형에서 몸판은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어떤 아이템이든지. 그래서 그대로 원형 그대로 제도를 해서 소매를 해보는 거는 물론 한 번쯤은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격이 잘 됐나 확인하는 그 차원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죠. 어깨 공간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 아래도 넓혀주고 폭도 키워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이 둘레를 측정해서 소매를 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소매는 우리가 소매 제도를 했을 때 이렇게 제도하고 나서 내가 내 윗팔 쪽 둘레보다 얼만큼 여유량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클 경우에는 크게 됐다는 건 소매산이 너무 낮게 되어 있을 수 있고 아이템에 따라서 소매폭은 달라지지만 보통 여유량이 6, 7cm인데 만약에 팔에 딱 맞게 하고 싶어서 3, 4cm 정도만 크게 해야지 하면은 팔을 앞뒤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여기가 끼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의외로 신체 둘레 치수에 대한 인지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여자의 경우 윗팔 둘레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러면 한 22, 23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27에서 28 정도 되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제 표준에서 30, 31, 2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보다 여유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제도하고 꼭 만들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즈 분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홈줄임 작업을 할 거예요. 우리가 또 제도를 하고 나면 평면 제도를 했다는 걸 자꾸 잊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트인 슬리브일 경우에는 그 어깨 길이가 이렇게 어깨 각끝점 뼈가 있어요. 어깨뼈 뒤쪽 보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거기에서 소매가 위로 이렇게 싹 얹어줘야 되죠.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세트인 슬리브는 이렇게 싹 오므라들어야 되니까 소매 자체에도 이렇게 입체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홈줄임을 하게 되는데 홈줄임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군주름이 겉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군주림 없게 돼요. 이것도 뒤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소매를 다 전개를 했는데 이렇게 소매에 패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어깨 패드 넣는 경우 이럴 때는 어깨 패드만큼 또 소매 끝선을 올려줘야 되죠. 아니 어깨 끝선을 그렇게 어깨 끝선을 올려줬으면은 이때는 전체적으로 진동 둘레는 커졌지만은 소매 끝쪽에 그 패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소매에서도 몸판과 같이 소매 캡 부분만 싹 높이를 올려주면 끝나요. 높이를 올려서 가볍게 진동둘레 소매산 형태만 굴려주면 끝나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전개할 때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홈줄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급 의복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옷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외관에선 주름이 전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접 쪽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원형에서 제작할 때 완성선에서 2mm 정도 떨어져서 제일 큰 땀으로 봉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손바느질 3mm 간격이 너무 크면은 군주름으로 남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격을 3mm에서
넓게 5mm 그 이상 가면은 효과가 없어져요. 이렇게 두 줄 홈줄임을 해서 실을 양 옆에 길게 좀 남겨 놓으면 돼요. 이 아래쪽은 거의 이즈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캡 쪽에만 이렇게 홈줄임을 해서 그거를 싹 당기게 되면은 두 줄을 한꺼번에 당기면 잘 안 끊어지겠죠. 이렇게 싹 줄어들어요. 샥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줄어들고 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그 몸판에다가 너치 위치를 같이 잡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다 패턴에서 위치 잡았던 거 다 표시. 우리가 패턴에서는 진동 아래에만 표시 있지만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치점 여러 개 몸판이랑 같이 해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잡아당겨 주면은 이렇게 입체감이 생기게 되겠죠. 입체감이 생기고 나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매 다림판 있잖아요. 이렇게 옷을 많이 제작을 하려면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으면은 굉장히 완성도 좋게 나오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되고 이거는 가격 비싸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소매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감싸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다리미 요 앞에 뾰족한 코 있죠. 다리미 코를 가지고 여기 시접 쪽을 쭉 다림질을 해주는 거예요. 올려서 하는 거 아니고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쭉 다림질을 해주면은 아이고 안 나오네요. 요렇게 싹 오므라들고 군주름 하나도 없죠. 요거 시접 쪽에 있는 거는 나중에 봉지해서 안쪽에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또 시접 정리해 줄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너치점 있는 거부터 피닝을 하는 거예요. 소매산 요렇게 해놨었죠. 해주고 또 중간에 또 중간 점점 내가 봉제가 익숙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더 피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닝을 많이 하고 나서 이제 시침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시침을 피닝을 그대로 꽂은 상태에서 봉제하는 거 좀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봉제를 쭉 시침을 하고 그 다음에 쫙 봉제를 해주면 돼요. 시침을 할 때 내가 시침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완성선에 시침해도 돼요. 저는 지금 완성선에서 한 2mm 정도 떨어져서 지금 흰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시침을 했지만은 같이 하고 나중에는 시침 실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쫙 피닝 다 빼고 나서 그 소매 쪽에서 봉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매가 더 군주름이 많은 부위에서 눈에 보이는데 놓고 봉제를 하면은 원활하게 봉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봉제를 하게 되면은 처음 봉제를 해도 굉장히 완성도가 좋게 나와요.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매 패턴 제도 이해를 하고 제도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패턴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평면으로 제도를 한 거고 이거는 이렇게 완성이 되면 접어서 그 안쪽 길이 여기 소매 앞판하고 뒷판에 이 양옆선을 봉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면으로 제도를 했기 때문에 그 봉제를 하고 나면 안쪽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완성도 좋게 해주려면은 약간 길게 수정을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패턴책에 따라서는 완성하고 양쪽 끝을 한 7mm 정도 내리세요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접어서 딸려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요건 납작하게 지금 접은 거고 요걸 싹 볼륨 있게 하면 이렇게 길게 진동 형태처럼 형태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제도를 하면 수월하게 제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제도를 할 때 우리 몸판 제도 진동 둘레 수치 써놨죠. 꼭 이렇게 패턴에다가 기입을 해 놓으세요. 앞뒤판. 그 다음에 소매 다 제도하고 나면 소매도 같이 그렇게 해서 앞판에서 얼만큼 소매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뒤에서 소매가 얼만큼 더 크더라. 이렇게 하면 전체 얼마 컸는지 딱 계산이 나오고 나중에 전개를 하거나 수정을 할 때 이 수치를 보고 제도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원형 처음부터 제도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